예, 또 저희가 추린 두 번째 한번 핵심 이야기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지지율 역전외입니다. 바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46.5%, 자, 민주당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사실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맞아요. 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그러니까 역전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렇게 오차 범위 내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역전한 것이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계엄 이후 굉장히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가 예. 현재 지금 다시 크로스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추세고 네. 골든 크로스가 거의 6개월 만에 일어났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난 건지 한번 세부적으로 뜯어봐야겠죠. 보면은 이게 중도층 변화가 눈에 띈다고 해요. 저희가 중도층 여야 지지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민주당은 중도층에서 보면은 4.9%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또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4.5%포인트가 오릅니다. 이 중도층의 움직임 어떻게 좀 봐야 되죠, 홍익표 의원님? 예,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볼 때 여러 가지 로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예. 봤어요, 리얼미터 조사를. 그랬더니 한 3주 전에 비해서 꾸준히 주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소위 그 응답자를 보수, 중도, 그다음에 진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수 응답자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층의 결집을 통해서 응답이 적극적으로 가면서 결집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또 하나 측면에서 어쨌든 리얼미터 외에도 다른 여러 조사에서 추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정 정도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은 헌법재판소에 다툼이 있지만 이것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속에서 이미 대선 쪽으로 눈이 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시선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각자 이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늘 3% 이내, 많이 벌어져도 5% 안쪽에 굉장히 박빙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0.7% 차이밖에 안 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양측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는 거의 대선 지지도 쪽으로 수렴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지지도를 봐야겠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어디가 앞서든 간에 그러니까 상당히 밀착된 지지도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응답자들의 대선을 염두한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이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였는데, 이 정권을 연장하는 게 낫다 48.6%,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는 게 낫다 46.2%. 물론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서 비등비등하게 나타나는 박빙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 체포 국면인데, 사실 정권을 교체하는 게 더 우세한 상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이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정권 연장 쪽으로 이 일관된 투표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나타난 표집된 그 지지율에 비해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는 좀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 정권 교체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있는 그런 정당의 지지율도 좀 수렴됐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대선 국면에 눈이 갔기 때문에 정권 연장, 정권 교체, 이것이 굉장히 5대5 국면으로 수렴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조사가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이 국면에 대해서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 단장은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눈꼴사는 못 봐주겠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줄탄핵해서 주요 보직이 다 지금 고리 상태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주항공 참사 때 중대본 소집했는데 다 차관들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선거 때 최상목
대행이 예. 소년가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틈만 나면 최상목 대행도 너 잘해. 너 잘못하면 너도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들의 당리당략 정략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행정부를 형해화시킨다. 자, 김기영 대변인, 아까 보여드렸지만 네. 중도층이 움직이고 또 그리고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가 비등비등하게 나타나는 이 상황,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해석해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체포되고 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느냐, 불편부당하게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이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어떻게 법 적용이 편향돼 있다는 거거든요. 한 예로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을 보장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어떤 범죄 소명이 된다는 얘기도 없는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않고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은 온전하게 지난 12월 3일 이후에 국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거칠어요. 보면 29번째 탄핵, 그다음에 30번째 탄핵, 대행의 탄핵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특검 아니면 탄핵 아니면 간간히 고발. 그리고 간간히 하는 게 위인설법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아예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한 사람 이재명의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에 어떻게 보면 힘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이 그런데 이 여론조사 규제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여론조사 특위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요? 해서 그 특위를 설치하고 예. 내일 이제 좀 논란이 됐던 편향성 논란됐던 업체도 실제로 방문하겠다. 아, 그래요? 이 보도도 저희가 조금 전에 단독으로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론조사 규제에 관련된 법안도 만들고 하겠다 이런 한편에 사실 민주당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문제되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임고문단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쓴소리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네. 그 민주당 점령군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쓴소리도 해서 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홍익표 의원님, 여권에서는 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유리한 조사가 좀 나올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불리한 조사 나오니까 갑자기 공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이 조금 좀 그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한 번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우리가 정치권에서 예.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실제로 뭐 여론조사가 어떤 때는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할 때 그때마다 정책이라든지 당의 어떤 기조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를 수렴하면서 바꿀 걸 바꾸고 고칠 걸 고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 막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렇게 그때 여론조사 문제가 잘못됐다고 대응하기보다는 아까 그 이남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스스로 돌아볼 건 좀 돌아보고 뭔가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좀 더 오만하게 미친 게 있는지 또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불편함이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김 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민들께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부분이 불안해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그리고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얼만큼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책을 만든다면 저는 그 여론조사나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수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거 여론조사 검열이다 또 역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보였다고 기사화됐을 때는 이런 반구 말이 없더니 여론조사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카톡 검열에 이은 여론조사 검열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습니다만 가수 나훈아 선생이 공연을 하면서
오른쪽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왼팔을 보면서 니는 잘했나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반성해야죠.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아무 근거 없는 내란 선동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희 대변인, 신동욱 대변인이 라디오에서도 뭐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손절해야 한다면서 총공세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좀 잘못된 신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이 좀 오버를 하게 네. 시작하면 이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저희가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다는 게 제가 볼 때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목에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봐야 되고 지지율이 지금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이 되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야당의 현실인식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들한테 지지율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고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보면 자막에 방문이라고 하지만 압박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뭔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이틀막을 하겠다는 그런 처사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여론조사꽃, 민주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꽃만 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본인들의 상황 보았을 때 상황이 변했어요. 하지만 본인들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 승리로서 이거를 이겨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걸 바라볼 때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오늘 사실 발표된 정당 지지율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3정당 지지율까지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1.9%로 좀 저조한 지지율을 보여요. 네, 지금 네 분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예. 개혁신당의 대주주가 있죠. 그와 가까운 김천근 사무총장을 허은하 대표가 경질하면서 둘이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이준석 의원 측에서 지금 허은하 대표를 파면시키기 위해서 당원 소환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 해당 요청서를 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뭐 하는 겁니까? 전국이 바라보는데 소리 지르지 않게. 거기서 숨기지 말라고. 아니 거기 국민이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좀 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요? 보세요. 시회장 왜 내가 못 불러요? 내가 사무총장이지. 내 사무총장이야. 뭘 근거로? 보세요. 기자들한테 이거 나세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 받아. 너기 그거 실력 안 돼? 당원들의 총의가 담긴 이런 요청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최고위원장에 입장하려고 하는데 당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 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지지율 보셨습니까? 1.9입니다. 1.9면요. 사형 선고입니다.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우리 당 정부 총사퇴하고 오늘이 바로 저희 개혁신당 1주년 된 때인데요. 이것 또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겪는 이 성장통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창당 1주년이라는데 상황이 좀 수습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